판타지는 대부분 주인공이 악을 처단하는 내용입니다.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에 늘 인기 장르였습니다. 웹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신작 웹툰들은 대부분 판타지였어요. 그러나 장기간 연재 중인 작품들은 많았기에 특이점이 필요했습니다. 후발주자는 작품성이 아무리 좋아도 흥미를 끌기 어려우니까요. 이런 상황에 작가들은 치트키를 쓰는 주인공을 내세웠습니다. 회귀, 빙의, 환생이란 소재로 빠르게 강해지며 적은 고구마, 많은 사이다로 독자들의 도파민을 충전해줬죠. 사실 최강 주인공은 이전에도 증명됐던 소재였기에 유행이 다시 돌아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웹툰들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초반 인기는 보장되지만 빠르게 질린다는 것. 포켓몬 할 때 치트로 아르세우스, 레쿠자, 백랩을 시작부터 엔트리에 넣고 반바지 꼬마들을 도륙하는 건 금방 질리잖아요. 콘텐츠의 재미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 있으니까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웹툰은 이렇게 셋, 모두 소설 원작으로 또 어디서 본 소재네 싶은 웹툰들입니다. 때문에 연재 초기에 중하위권에 위치하던 웹툰들이었으나 작품성을 인정받고 상위권으로 올라온 낭만 넘치는 웹툰들입니다. 연재 날짜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시작은 2022년부터 연재된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입니다. 총 145화로 현재 토웹툰 조회수 기준 12위에 위치한 작품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몇 안되는 다크 판타지 웹툰인데다가 매 순간마다 주인공이 위기인 쫄깃한 웹툰입니다. 스토리를 살펴보면 주인공은 240만 유튜버 고전 덕후, 이름 그대로 고전 게임 클리어가 주 콘텐츠인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매우 신나있는 상황이죠. 10년 동안 트라이한 게임을 드디어 클리어했거든요. 심지어 최고 난이도 최초 클리어였으니 자신감이 하늘로 솟은 상황입니다. 주인공 제외 모든 캐릭터들이 죽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클리어를 위한 그래픽 쪼가리였으니까. 기쁨과 여운을 느끼는 도중 게임 디렉터가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시작된 2세기 전생. 정신 차리니 주변은 모두 불바다에 포탄이 날아다녔습니다. 사람들도 괴물에게 팔다리가 잘리며 죽어나가는 수라장이었어요. 위기의 순간 그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게임 캐릭터 루카스. 이때 고전 덕후는 플레이하던 게임 속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니 게임대로 몬스터들이 물러났고 루카스와 대화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은 튜토리얼에서 사망하는 캐릭터 황자 애쉬로 빙의했고 오늘은 튜토리얼 시작하기 전날인 것을요. 이대로라면 괴물에게 죽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게임은 혼자 살아남은 루카스가 복수하는 스토리였거든요. 살기 위해 빠르게 물자를 파악했지만 현 시점에선 답이 없었습니다. 몬스터는 게임 후반부에나 잡을 수 있는 것들이었고 장비는 쪼렙 장비. 도망친다고 해도 괴물들은 금방 따라잡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마법사는 탱커로, 탱커는 정찰꾼으로, 힐러는 저격수로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황자라는 직위로 모조리 찍어 누르면서요. 게임 설정상 사람을 도구로 보는 망나니 황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티를 이따위로 운용하면서 고전 덕후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 세계에서의 죽음은 실제 죽음이며 빙의한 채로 게임을 클리어해야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정이죠. 흔한 설정, 흔한 소재, 흔한 스토리임에도 제가 이 웹툰을 뽑은 이유는 탄탄한 배경 설명과 캐릭터성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 캐릭터들을 멋있게 보내버리는 것까지요. 주인공은 직접 세지지 않고 서포팅 능력만 각성합니다. 심지어 디버프까지 있어 자신이 직접 싸우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주인공은 하던 대로 캐릭터들을 계속 사지에 밀어넣는 역할을 맡는데 고전 덕후일 때는 자원의 소모였을 뿐이었던 일이 지금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몸빵을 세우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었죠. 병사들은 괴물을 상대함에 두려움을 느끼고 동료가 죽는 것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전 덕후는 이곳이 게임 속이 아닌 또 다른 현실임을 체감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효율 때문에 장례 따위의 재화를 낭비하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다르기에 장례식까지 따로 하며 많은 비용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를 다짐하죠. 주인공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사람들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명령대로 목숨 걸고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그러나 웹툰은 지독하게 현실적인 전개예요. 노력은 노력이고 현실을 따로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덜 죽게 하기 위해서. 망나니 황자 애쉬로 빙의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 동시에 고전 덕후 시절 클리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그러나 효율과 멀어질수록 죽음은 가까워집니다. 세계관 설명이 깔끔하며 캐릭터의 감정 묘사가 뛰어나 몰입되는 웹툰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연재된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입니다. 총 122화로 현재 모기 웹툰 조회수 기준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인 전개는 똑같지만 얘는 앞선 웹툰보단 조금 덜 다크합니다. 이번 주인공도 아무도 클리어하지 못한 게임을 9년 동안 한 사람인데 얘는 클리어 직전인 상황입니다. 보스룸에 입장하려던 순간 이 세계 전생이 되는 패턴이죠. 그렇게 그는 육체 능력이 좋고 지능이 낮은 종족인 바바리안이 되었습니다. 보통의 회귀물이었다면 플레이어의 지능, 최강의 육체, 치트키 아님? 하겠지만 문제는 빙의된 것이 들키면 악령으로 규정되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모든 규칙은 피로스였다는 말이 있죠. 이 세계 가자마자 옆자리 사람이 목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바리안은 단순 무식 육체파 캐릭터, 지식을 뽑는다면 무조건 악령으로 의심받을 것이니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고 몸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며 게임만 하던 이한수에겐 불리한 일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살아남으려면 성장해야죠. 이한수는 비어른이 되어 살아남기로 다짐합니다. 게임의 배경은 중세 도시이고 매달 던전이 열린다는 설정입니다. 이곳은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에 무언가 직업 활동을 해야만 했죠. 종차별이 존재했기에 바바리안이 할 수 있는 일은 던전 탐사밖에 없었지만요. 결국 비오르는 살기 위해 던전을 선택했는데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들어간 던전은 끊임없이 나오는 몬스터를 사냥해야 했고 휴식구역이 없어 항상 졸음과 싸워야 했으며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탐험가도 경계해야 했습니다. 던전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이었거든요. 잡으라는 몬스터 대신 사람을 잡는 약탈자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변수들을 혼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실력 출중하고 마음 따뜻한 동료가 필수였죠. 혼자서는 객사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과연 비오르는 게임을 클리어하고 현실로 돌아갈 수 있을지. 겜바바 역시 앞선 작품처럼 이곳에서의 죽음은 현실의 죽음과 같고 클리어하지 못하면 현실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설정입니다. 다만 주인공이 직접 강해진다는 차이가 있죠. 주인공의 성격은 이성적이고 냉철합니다. 웬만한 상황에선 당황하지 않고 허점을 생각하는 캐릭터죠. 상대방이 더 세도 일단 기죽지 않고 할말하는 마유이형입니다. 심지어 미인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엘프 여자의 플러팅보다 장비를 사기 위한 돈을 더 중시했거든요. 멍청한 바바리안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자주 의심받지만 주인공은 현명하게 우겨서 해결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 뭔가 되는 것도 같은 논리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한 독자들이 끊임없이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연출도 뛰어납니다. 첫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쳐 기분이 들뜬 상태를 보이다가도 금세 분위기를 가라앉혀 다크 판타지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생활하지 못한 엑스트라들을 통해 게임 속이 아닌 현실임을 느끼게 하죠. 이러한 연출들 덕에 몰입감이 더 높아지는 웹툰이기에 추천해봤습니다. 몰입감이 얼마나 높은지 독자들도 바바리안화되는 웹툰. 네이버 웹툰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였습니다. 마지막 웹툰은 2024년부터 연재된 오늘만 사는 기사입니다. 총 75화로 토웹툰 조회수 기준 15위에 위치한 작품입니다. 앞선 두 작품과 다르게 이번엔 게임 속 빙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두 주인공처럼 고인물도 아니고 재능이 잡졸 수준인 캐릭터죠. 내용을 살펴보면 주인공은 분대장 앵크리드. 앞선 작품들처럼 고인물도 사기캐도 아닙니다. 특이사항으론 위아래 없는 미친놈들만 모인 분대의 분대장이라는 것뿐이죠. 미친놈들이 자신보다 한참 약한 분대장을 따른 이유는 딱 하나. 고인물은 뉴비를 귀여워한다. 1화부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잡졸에게도 고전하는 주인공입니다. 게다가 딱히 공적 없이 잡졸에게 죽는 한심한 주인공이죠. 아, 죽었나? 싶었을 때 그는 전투 당일 아침으로 회귀합니다. 이것은 주인공이 희망해서 이루어지는 회귀가 아니었습니다. 얘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가 계속 죽는 날 아침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절망하며 계속 죽게 하는 것이 목표랍니다. 그렇게 싸우고 죽고 또 싸우고 또 죽고 몇십 번을 반복한 앵크리드는 이 저주를 이용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미치광이 분대원에게 기술을 전수받는 것. 어차피 몇 번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 훈련하는 데 이용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낮엔 훈련, 밤엔 실전 후 죽음을 반복하던 그는 도저히 익히지 못해 포기한 야수의 심장을 익히게 되었고 몇십 번의 죽음을 더하고는 자신을 죽인 찌르기까지 익혔습니다. 결국엔 오늘을 반복하며 125번의 죽음을 거쳐 복수에 성공하게 되었죠. 그를 막아서던 벽을 드디어 넘은 것입니다. 벽을 넘은 주인공을 보고도 저주를 건너면 또 저주합니다. 점점 넘기 힘든 벽을 만들 것인데 재능 없는 너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면서요. 과연 앵크리드는 무수히 예고된 벽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늘만 사는 기사는 보시다시피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주인공이 직접 박치기하며 공략법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될 때까지 트라이라는 점에선 앞의 작품들보다 더 게임과 비슷하긴 하네요. 주인공은 입대 이전 용병 생활을 했지만 무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기사가 되길 꿈꾸며 수련을 멈춘 적이 없지만 동네 초딩한테도 발릴 정도로 재능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초딩을 쥐어박을 능력도 없고 성격도 아니었죠. 그렇기에 반쯤 꿈을 접고 잡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얘가 일생일대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러나 살아난다는 것이 칼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은 선명하다고 묘사되니까요. 때문에 조금 강해진 것에 타협하며 벽에서 도망칠까도 고민한 순간도 있었지만 자신을 가로막는 벽을 모두 깨부수며 기사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그를 사랑해주는 분대원들의 기술을 하나씩 배워가면서요. 우직한 서사로 왕도물의 뜨거움을 갖춘 웹툰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시대엔 보기 힘든 소년 만화의 왕도를 걷는 웹툰이기에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노력파 주인공, 개연성 있는 성장, 특유의 개그코드 3일체가 맛있는 웹툰. 오늘만 사는 기사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최근까지도 재밌게 본 웹툰들 위주로 다뤘습니다. 저는 이 작품들이 적절한 치트를 사용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켓몬 할 때 스타팅을 최애 포켓몬으로 바꾸는 느낌에 난이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미를 더해주는 에딧 같은?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음화가 궁금한 웹툰들이라 구독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장르나 동일 장르 다른 작품들도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는 선에서 답변 남기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